자, 우선은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답이 되게 많은데요. 왜 틀렸을까요? 그 오직 설마 이거 오직 한 쌍 때문에 그런가요? 오직 한 쌍이라는 말이 해가 혹시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 쌍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x, y 페어가 한 개 나온다는 소리다. 그 말은 x도 하나, y도 하나. 그렇게 나와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정식이 이제 x 플러스 y는 k고요. 두 번째 방정식이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개 연립했을 때 해가 오직 한 쌍이 나온다. 그 말은 그 x 값도 하나, y 값도 하나. 근데 이건 이제 연립 2차인데 이제 1차, 2차 연립되어 있는 거라서 1차 정리해서 넣기도 했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방정식을 그 x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를 대입하는 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x 제곱은 가만 냅두시고요. y 대신에 k-x가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전개하신 얘가 이제 5x 제곱 만들어지고, 중간에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k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k제곱이 있었는데 4가 넘어와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얘들아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근이 한 쌍 나온다는 게 x값도 하나, 그에 따른 y값도 하나만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으로 가야 되니까요. 이 친구의 자 판별식으로 갑니다.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으로 자 k제곱 들어가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ac 들어가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5k 제곱에 플러스 20이다. 너가 방대어라. 그럼 마사 k제곱 더하기 20이 빵이니까요. k제곱이 5인데요. 틀렸나요? 맞아요. 그래서 k제곱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뿔마 루트인데 양선한 말이 있죠. k는 루트5가 되는 거예요. k가 루트5가 돼버리면은요, 그 해두부 구해달라고 그러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루트5 넣어도 괜찮고, 어차피 나 중분 갖는다고 빠지겠네, 이제. 그 봐라. 5x 제곱에다가 k 대신에 루트5가 들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2루트 5x가 만들어지고요. k제곱이 5였기 때문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인수분해가요. 이게 루트 5, 루트 5, 1,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든. 루트 5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x 중근이 루트 5분의 1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y는 뭐냐 이거는 y는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서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k 값이 루트 5였고요. 그 다음에 x 값은 루트 5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냥 내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네가 원했던 게 이게 지금 알파 값이 되는 거고 이게 베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곱해달라는데. 그래서 답은 뭐냐면 k 알파 베타가 답이기 때문에 맞죠? k 루트 5 알파가 루트 5분의 1 베타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요거는 지워졌구나 요게 답이구나. 요거 뭐 유리화만 하시면 되겠지 이제. 루트 5는 가만 냅두시고요. 요거 유리화 하시면은 5분의 1 루트 5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5분의 5 루트 5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가 계산하면 5분의 4 루트 5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과제 검토 좀 해드릴게요. 과학 과제. 그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요 이제 행렬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단어 공수원을 하고요.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 1주 정도에 이제 공수 2를 시작합니다. 됐죠? 자 볼게요. 자 2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PX는 2차 다항식이다. 2차식이 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가조건입니다. 자 지금 그 PX가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7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잖아. 이거의 해가 x가 이제 그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이런 일이 펼쳐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나조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좀 하는 거 좀 잘 봐봐. 나조건에서는 이 px라는 애가 이거랑 풀었을 때 중근을 갖는데
근이 하나 접했다는 얘기지, 그치? 이 2차 함수랑 이 1차 함수가 접했다. 자, 이제 해볼게. 자, 식 세우는 걸 좀 잘 봐봐.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실전에 가서 이제 문제풀이의 중심에는요, 이게 부등식보다는요, 이 부등식보다는 이 방정식이 훨씬 더 앞서 가셔야 돼요.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런 애를 풀었거든.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본인이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가야 돼. 이 y, 여기서 이제 y는 px라는 뭔지 모르는 2차 함수 하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라는 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기울기가 마삼자리 직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지금 어디냐면은 이 px가 직선보다 아래쪽을 찾고 있거든. 아래쪽. 근데 여기서 아래에 있다는 말이잖아. 아래. 야,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니? 아래로 블록일 수밖에 없어.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여기다. 이렇게 아래쪽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지금부터는 이 방정식의 마인드로 문제를 푸세요. 만났다, 그치? 마이너스 1과 3에서 얘랑 얘가 만났다지. 쌤이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 인수정리 진짜 중요하다고. 이게 식 세우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p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다.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돼. 그러면 넘겨서 이게 초고등학생이 이렇게 하지 좀만 하다 보면 한 번에 난다 이거. 넘겨서 얘가 px 더하기 3x 마이너스 7은 0. 이거를 풀었을 때 두 근이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야하 인수정리에 따라서 최고차 함수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되고요. 여기 볼까요? 그렇지. x 플러스 1. 또 x 얼마?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돼요. 이제 우리 a만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친구를 넘겨주시면은 px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p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x 플러스 1에 x 마삼을 들고 있고 뒤쪽에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가족권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and 자,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이 친구랑 접할 때 중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연립을 하자. 이제 요거 전개하시면은 봐봐. A에다가 다시 한번 쓸게.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풀겠죠. 이렇게 맞죠? 이거를 풀었을 때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고? 중근. 중근이면 이거 판별식이 얼마? 0. 그걸 끝나겠지. 여기서 전개 좀 할게. 봐봐. 자, ax 제곱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이게 마이너스 2ax가 만들어지는데 뒤쪽에 이게 넘어와 버리면 또 뒤에 마이너스 4x가 잡혀 있거든요.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이게 a 플러스 2에다가 요렇게 만들어지고,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7에서 넘어오니까 플러스 12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쵸?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할까요? 요거 반띵 제곱하시고 a 플러스 2를 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ac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더하기 3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a가 만들어지고 이 친구가 빵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뿅뿅 4a 제곱 4a 마이너스 8a 틀린 말해줘라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와 세야구나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구나. a 중근이구나. a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1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완성. px 완성. 여기다가 2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13번이었습니다. 이 오답이 많았어요, 이 문제가. 16번 볼까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자. 뭐 거의 같은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니? 이거? 예전에 그 어떤 조사원이 있었는데, 그치? 그 한 명의 조사원은 2개의 땅을 조사한다. 그런 문제 하나 있었지. 프린트에서. 그거 이제 패러디한 거 아닐까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안 만들어. 그들이 뭘 문제를 만들어. 능력이 안 돼.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안 돼. 나도 이런 땅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기준을 정할게요. 요 자리랑요, 요 자리를 보시고요. 동그라미 자리랑 그 세모 자리를 보시고,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분류를 할게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이 둘이 같은 색깔일 때 여기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갈래길이 봐요. 이거 둘이 다른 색깔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갈래길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눠서 하는 게 정상이고, 자,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로 동그라미 자리와 세모 자리가 똑같은 색깔을 넣어볼게요. 자, 내가 순서는 여기를 칠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모르지, 뭐 2번 색깔 칠했다 가정을 해주시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 빼고 하나, 4가지 케이스. 여기다 5번 색깔 칠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 5번 빼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뭐 한 4번 색깔 칠했는데 같은 색깔 칠할 거라서 여기도 4번 들어갑니다. 누가 칠해놨지? 자,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1번, 3번, 5번이 가능한데, 그치? 색깔 가능하지. 근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일 때는 여기 들어가는 색깔은 여기랑 무조건 다르지. 그러니까 1번 들어가도 그 다음 갈래길은 1번, 2번, 4번 빼야 되니까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다음 그 3가지당 2가지가 다 똑같아서 그냥 곱하기로 끝냈습니다. 얘를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20에다가 9에다가 2를 곱하시면 되는 거라서 118에다가 얘를 곱하시니까 360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답.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동그라미 자리와 세모 자리가 다를 때가 있어요. 색깔이. 다른 색을 넣어볼게. 이번에 요만큼만 지울게. 자, 똑같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고, 잘 봐야 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거 빼고 4개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거 빼고 3개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요, 2번, 5번 달라야 되는데 얘랑도 달라요. 가정이 그렇죠? 다른 색깔 집어넣을 거다. 그럼 2번, 5번, 4번 빼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가능합니다. 여기 뭐 이번에는 한 1번 색깔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1번, 2번, 4번 3개를 빼면 되기 때문에, 아니지. 1번, 2번을 빼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번과 5번과 4번이 가능합니다. 눈길이 가는 색깔은 몇 번? 4번이죠. 야, 얘가 들어갔을 때는 2번, 4번만 빼면 되니까 3가지가 가능한데요. 이 3번과 5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2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4번이 들어간 한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 갈래길이 3가지가 펼쳐지고요. 3번과 5번 2가지에 대해서는 2가지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어차피 요 자리가요, 똑같거나 다르거나 이 둘을 뺀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20에다가 6에다가 7이죠. 이렇게. 아, 얼마예요? 840 이렇게 나오죠. 더하니까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계열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틀릴만하다. 잘 체크해놔라. 분류가 2번 들어가야 되고요. 분류가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6번이었어요. 얘들아 무슨 방정식 이거? 보기차 방정식. 이름은 저게 보기차 방정식. 그러니까 4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만 존재하는 이 짝수들로만 그 존재하는 방정식이 이름이 저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뭐지?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인수가 그러니까 되면 하는 거야. 안 되면 이제 원래 보통 안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얘가 보니까 뒤에가 a-4에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렇지? 요거 둘이 더해버리면 2a-2인데 요거 부호 바꾼 거잖아, 이거. 요거 인수분해 이제 여기다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풀어서 인수분해 하시면은요, 이 x제곱이 두 가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이 a-4거나 x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이 a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선은 매너상 해주는 거죠. 인수분해 되느냐라서.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떤 조건을 주냐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데요. 얘가 이 보기차 방정식이 실근도 가져야 되는데 허근을 가진대요. 실근, 허근 모두 가진다. 그럼 저희가 말을 해야 돼. 여기서 공부한 t를 내야지. 그러면은 이 a-4가 큽니까? a 더하기 2가 큽니까? 이게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a-4는 0보다 어때야 되죠, 이게? 그렇죠. 작아야 돼요, 이게. 얘가 음수가 나와야 x제곱이 음수가 되면서 어떤 근 탄생하고 허근 탄생을 하고, 그러면은 얘는 이 a 더하기 2는 0보다 어때야 되죠? 크거. 그렇지.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요. 실은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곱해서 0 이상이 되는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x제곱이 0 이상이 돼야지 이게 실근 탄생을 하는 거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허근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 마사가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a가 4보다 작아야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저 보기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 거죠. 이런 걸 좀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자, 기억 보기부터 갑니다. 기억에서 자, a가 3이면 이랬거든요. a가 3이 돼버리면 잘 봐라. x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이 3 돼버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다 3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허근이고요. 제곱해서 5가 되는 게 실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설명하고 있는 그 실근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친구라서 하나가 루트 5고 나머지가 뭘까요?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뿔마 i일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래서 얘랑 실근이고요. 그 두 개를 곱해버리면은 마사 뭐야 이거? 거짓말. 기억 거짓말이 맞니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찍어도 쓸게요. 오야 너무 좋다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친절한 문제니 그지? 야 기억만 하면은 뭐 찍어도 50%다. 야 찍어도 50%인데 인간적으로 그거 찍어 틀리면은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사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요. 니은은 무조건 재미가 없죠. 학교 선생님들이 검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니은 보기 갑니다. 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삼이면 잘 봐라. 어차피 여기서 실근 탄생을 하는 거라서 x가 이제 루트 a 플러스 2가 첫 번째 실근이고 두 번째 실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근 탄생을 하는 거고 여기서 실근 나오는 거죠. 아, 제곱해서 이거 되는 게 뿔마 이거 알겠니? 이거 두 개를 곱해봐라 이거잖아. 둘이 곱해버리면은 얘네가 말했던 요 보기차방 정식의 실근의 곱셈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루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두 실근의 곱이 나와요. 이게 마삼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가 상대해야 되니까 a 값이 얼마일까요? 1인 것을 알게 됩니다. a가 1 돼버리면은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x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립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게요, 루트 3i도 괜찮고요, 마이너스 루트 3i도 괜찮습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하기 하는 거죠. 둘이 곱해버리면 얼마가 됩니다? 3이 돼버립니다. 얘는 네 이러시면 되겠지. 네. 참 이거 알고 있었어요? 보기가 이상해요. 자,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네. 야, 그럼 정수인근을 가지려면 이 x가 무슨 수란 소리야? 그렇지. 이 x가 정수니까 x 제곱이 이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정수근을 갖는다는 게 x 값이 정수야. 이건 허근이니까 무시하시고. 그럼 이거 x 제곱이 a 더하기 2인데 x가 정수면 이 a 더하기 2는 무슨 수? 그렇지. a 더하기 2는 무슨 수? 제고수 이런 느낌이겠지. 그렇잖아. x가 정수니까. 맞잖아, 그지? 자, 벌써. 여기 있잖아. 범위가. 여기다 2를 더해봐. 더해주면은 a 플러스 2는 빠바바바 제로 빠바바바 6 이렇게 나와요. 이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 제곱수를 찾으세요. 제곱수가 누가 있을까요? 누구 돼요? 0 괜찮아요, 그죠? 누구 돼요? 1 괜찮아요, 그죠? 누구 돼요? 4 괜찮아요. 세 가지 가능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짝짝짝 이 세 가지 가능한 거예요. a 값은 누굽니까? a는 마이너스 2 가능하죠. 얼마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저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맞네, 그지? 답은 그래서 4번. 서술형이 왜 그랬던 거야? 서술형이. 서술형. 서술형 1번 틀린 사람들은 그냥 자폭하지 않았지? 자폭해야 된다, 이거. 반성해라, 진짜. 서술형, 그 단답형 2번 한번 볼까요? 단답형은 다 틀리면 빵점이에요. 서술형은 다 틀려도 풀리면서 다 봐주시는 건데 단답형은 뭐 20번이고 단답형이고 이거 왜 틀렸을까요? 자 볼까요? fs 그래프랑 gx의 그래프는 같은 x는 t를 축으로 한다. 우와 그렇구나. 그 fs가 최고차항계수 1자리고 gx가 최고차항계수 2자리다. 보라고 축이 이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고 그만 한숨 쉬고 어디 아프니? 어디 아파? 안 아파? 한숨 쉬지 마. 뭐. 자 간다. 이게 fx야. 이게 fx야. 그럼 얘가 최고차항계수 1자리인 거야. 근데 최고차항계수 2자리가 있는데 2자리가 폭이 또 좁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뭐 절대 만날 리가 없거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나조건을 봤을 때 fx 그래프가요 gx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이거를 풀었을 때 해가 해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예요 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이게 위가 있을 수가 없잖아. 이 그래프가 이제 더 위에 있으면 이 폭이 좁은 애가 얘보다 위에 꼭지점 위에 있으면은 이 폭이 더 좁은데 둘이 만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약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모습으로 되면서 아, 저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곳이 조금 보이는구나. 여기가 위에 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에서는 f가 위에 있구나. 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주신 거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8이구나. 이거 뭐야? 그 P는 뭐야? P. 이거는 둘의 가운데니까 무조건 3이겠다. 아, 이거 축이 3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좌우 대칭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가운데 3이겠지. 그치? 괜찮아?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거야. 질문은. 자, 질문 봐봐. 질문. 질문이 뭐야? F1 빼기 G1. 이거를 물어보지. 그치. 자, 똥멍충이가 되시면 안 돼. 봐봐. 똥멍충이들은 F1이 뭘까? G1이 뭘까? 구해서 빼야지 이게 똥멍충이 되는 거야. 똑똑한 애들은 왜 이렇게 물어봐? 아, 이게 한 번의 식을 세우는 거구나. 이 함수의 식을 세우는 거구나. 이거를 똑똑한 친구들은 고2, 고3들은 이거를 뺀 함수라 뺀 함수. 난 이렇게 부르고 대부분의 고3들은 차함수라고 불러. 그럼 이제 함수를 왜 빼는 거예요? 자꾸요 선생님. 왜 빼는 거냐면 만나서 그래. 만남이 있어서 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자, 보세요. 지금 저기 fx 그래프 보이죠? 또 폭이 넓은 애. 그 다음에 gx 그래프 보이죠? 폭이 좁은 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진실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정식을 풀잖아? 그럼 이거 교점식이거든, 지금. 이 방정식에 두 근이 누구랑 뭐겠니? 마이너스 2랑 이걸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서 근이 이거 나와야 하니까 우선적으로 fx 빼기 gx는 이거를 풀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8이 나오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인수정리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무너지면 무조건 원투가 아무것도 안 돼. 무조건 얘 가지고 식 세우는 거란 말이야. 제발 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데이터에서 abc 연립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어 그러면 근이 얘 나와야 되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자, 어떤 인수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2가 있어야 돼. 또 최고차항만 따지면 되겠다. 근데 f가 최고차항이 얼마였어? 1. 얘가 최고차항이 얼마였어? 그럼 빼면 뭐겠냐? 끝났지. 이게 fx 빼기 gx 함수.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야호!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너 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f1 빼기 g1이 만들어지고요. 1 들어갑니다. 마이너스에다가 3 곱하기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7. 2n1. 여기 2n1 아까 p값 3이었죠. 곱하기 하시면 답이에요. 답이 뭔가요? 모르겠다. 괜찮죠? 마지막 거 하나 해볼까요? 단답형 4번 22번이라고 문제 읽어보시고 너무 어려워, 그지? 현대사회와 윤리,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 신문과 신경이 있어. 사회가 없나? 세계사. 사회 과목이 4개 있고요. 과학이 이제 물리화학, 생명, 지구화학 4개 있습니다. 두 학생 A, B가요. 8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 사회 과목이 그 4개인데 쓰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그 PQRS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그 4과목이 있으니까요. 아, 이건 뭐라 그래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4가지 과목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8과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A라는 학생이랑 그 B라는 학생이 선택을 해요.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근데 이제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과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 얘가 이렇게 3개 선택을 할 수 있고, 얘도 3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이제 그 나조건 보세요.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은 몇 개이다? 1개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보자고. 뭐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많겠지만 우선은 기준을 정합시다. 기준. 그 일치하는 과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거든요. 과학 하나를 포함해야 되네. 아, 그러면 보세요. 자, 만약에 그 과학 과목이 일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과학이 일치한다. 과학이 일치한다. 그럼 이제 그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이 과학으로 몇 개 선택하는지 모르잖아. 자, 그러면은 자, 그 A라는 친구가요. 어차피 과학을 적어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그 사회 과목을 2개, 사회 2개 선택하고 과학을 1개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자, 선택부터 해볼게. 자, 과학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수강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가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를 P, Q를 선택을 했고요. 과학을 3번 과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상태죠. 그럼 이제 B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B가 이제 이 중에서 하나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개는 같아야 한다. 근데 얘도 과학은 적어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 맞지?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똑같은 과목 1개 맞나? 1개 맞지? 딱 하나만 겹쳐야 되는 거지. 그럼 뭐 골라봐. 이 중에 하나 골라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과학을 고를 때 이 B가 만약에 과학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3번이 일치한 거지. 그럼 이제 3번은 이제 뽑았으니까 됐고요. 이 PQ는 일치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죠. 그럼 이거 빼고 이렇게 빼면 되겠다. 그럼 몇 개 남냐 이렇게? 5개 남나? 5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되지? 2개 선택이니까 요렇게 3번 과학이 일치할 때 좀 어렵다, 그지? 자, 3번이 일치한다. 과학을 일치하는 것 같다. 요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그 이거 일치했고 요거 2개는 못 뽑고 5개 남았지, 그지? 그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과학이 일치하는 케이스가 10가지 케이스. 근데 만약에 사회로 가볼게, 사회. 만약에 P가 일치하는 거야. P가 일치해버리면은 이제 P 하나 뽑았습니다. B가 P 하나 뽑았고요. 이제 2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2개는 못 뽑아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그 이거 5개 남은 건 똑같거든.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과학을 최소한 몇 개는 들으라 그랬어. 1개 이상은 들으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나머지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랜덤하게 2개를 뽑아버리면은 과학을 아예 안 들을 때가 있잖아. 그거는 이거 2개만 다 뽑을 때 안 되지 않겠냐고. 그거만 빼면 되겠는데 여기다 빼기 누구를 해버려? 이 C2를 해버리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9가지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현재 그 B가 이제 겹치는 과목이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A가 사회 2개랑 과학 하나를 뽑았을 때는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좀 어렵네.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A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사회 하나, 사회 한 과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 하시면 여기다 이제 곱하기 19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크겠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사회 하나에다가 과학 두 개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 먼저 뽑아줄게. 먼저 사회 4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학 4개 중에 2개 선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 하나 뽑았고 1번 과학, 4번 과학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여기다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이제 과학을 적어도 하나 뽑아야 된다는 게 문제라서. 자, 만약에 그 과학 1번이 겹친다. 1번 겹치면은 지금 현재 그 P14를 뽑았거든요. 제발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세요. 뭐 하나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자, P14를 뽑았습니다. 얘랑 얘는 이제 선택 권한이 없고요. 1번은 뽑았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P랑 4는 못 뽑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거 5개 중에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는 게 5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2개를 뽑아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과학이 하나 뽑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얘가 1번 과학 말고요. 4번 과학을 뽑을 때도 다르진 않아요. 여기는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B가 이제 요 P14, A가 뽑은 3과목 중에서 사회를 선택했다. 얘를 뽑았다. 그럼 어차피 1번, 4번도 못 뽑는 거고, 이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생기죠.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요. 이 사회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그렇지. 이 사회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을 적어도 1개를 뽑기로 했거든요. 얘는 그래서 얘가 이제 10에서 3을 빼야 되니까 7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가지죠. 자, 27개 나왔네요.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은 이제 27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두 번째 답이고. 마지막 케이스죠,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이번에는 A가요. 과학만 3가지를 뽑아요. 과학만 3개를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들은 거죠? 1번, 2번, 3번 과학을 들은 거죠. 이번에는 1번, 2번, 3번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3개를 지워놓게 P, Q, R, S,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3개를 A가 뽑은 거야. 먼저 뽑기를 해줘야 되므로 4 컴비네이션 3을 가시고요. 이해되지 지금? 근데 이 문제는 이 3개 중에 하나 겹쳐야 되잖아. 그럼 B가 만약에 1번 과학을 듣는 거야. 이거 1번 들었고 이거 2개는 못 들어. 그러면 나머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2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이건 상관이 없잖아. 과학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1번도 있을 수 있지만 2번, 3번도 가능하지.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된다? 3 하시면 되겠다. 얘는 이제 여기는 30가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요. 요거랑요. 이거랑요. 이거를 더하시면 답이겠습니다. 더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 맞은 사람 손 한 명. 잘 정리 한번 해봐.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